1950년대 말 서울 도심의 속도는 겨우 시속 10km. 당시 가장 흔하게 이용한 대중교통 전차였죠. 전차, 그러니까 그때 전차제. 요금이 2원 50전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고 왔다 갔다 했었고, 그게 빨리 가지도 않았어요. 그건 뭐 뛰어가서 쫓아도 갈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사람이 가볍게 달리는 정도의 속도. 그마저도 완전히 멈춘 1968년 12월. 전차는 모두 철거돼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에서는 이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응해서 대중교통수단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로 전입되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소위 일제에서부터 운영됐던 노면 전차가 대중교통수단이었는데 다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니까 서울은 물리적으로 팽창하고 도심으로 인구는 몰리고 전차는 속도도 느리고 전차와 버스가 서로 하나의 노선을 이용하면서 물리적으로 서로 간섭하는 일이 생겼죠. 결국은 노면 전차를 폐지하고 이제 버스 육상 교통 수단을 더 확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교통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버스만 가지고도 도저히 부족한 상태가 돼서요. 시민이 겪는 교통난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가 됐는데 항상 많은 버스예요. 항상. 밀어넣지 않으면 버스가 출발을 못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혼잡들 이루어졌어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죠. 방법은 교통수단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어떤 대체 수단이 생기자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그 지하철이 답이다. 이제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하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빠르고 안전하게 달리는 이 지하철처럼 조국의 번영도 그만큼 빠르게 이룩될 것입니다. 지하철 1호선의 시작.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종로 1가 종각역은 보신각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 종각에서 따왔죠. 매년 12월 31일에 열리는 제야의 종소리 타종 행사로 잘 알려진 곳. 1970년대 이곳은 또 다른 역사적 장소가 됩니다. 수준점을 설치해 최초의 지하철 건설에 첫걸음을 뗀 것이죠. 지하철 선로와 터널의 깊이, 승강장 높이와 같은 모든 측량 작업의 기준이 되는 수준점. 직접 수준점을 설치했던 양택식 서울시장은 철도청장 출신으로 부임 첫 해부터 빠르게 지하철 건설을 추진해 나갑니다. (70년) 7월 달에 발령을 받고 제가 건설본부로 왔죠. 공사과 공사 2계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되죠. 지하철 건설한다는 것이 처음이니까 다소 이제 걱정도 되고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처음 건설되는 지하철이다 보니까 토목장애로서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하에 시설물이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조사를 하고 현안이 착공할 때 착공식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로 떨어졌죠. 그래도 최초로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야심을 갖고 한번 제대로 착공식을 해보자. 1971년 4월 12일 지하철 건설을 위한 기공식이 시청 앞 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착공할 때 얘기네. 혹시 그때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세요? 그러군요. 정말 그런 화려한 것, 뭐 그런 것들 모습을 보기 위해서도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뭐 그런 거겠지만 지하철이다. 뭐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참석하고 또 알면서 기대감을 갖고 참석하고 해서 아마 상당히 상황되게 기공식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오기까지 결코 쉽진 않았습니다. 공사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이었죠. 국회에서 갑작스럽게 무슨 지하철이냐, 돈도 많이 들고 해보지도 않았던 거, 그리고 올해도록 어떻게 하려고 지하철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느냐, 추궁도 하고 일부 반대 의견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하니까 정부나 민간 기업들이 부족한 자금은 애국의 차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1960년대 말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아마 200불에서 300불 안팎 정도밖에 안 됐던 시절에 지하철 건설 계획을 할 때는 당연히 그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돈을 걱정하는 부서에서는 아마 쉽게 결정을 못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도시의 교통 문제와 도시의 확장 문제를 고민하는 정책적 결정이 아마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 것이 지하철 1호선의 건설이었고, 그것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의 차관을 도입해서 해결하는 방식.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맺고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으로 부품을 사고 기술 협력을 맺음으로써 지하철 1호선 건설은 현실화됐습니다. 당시 경제 성장의 속도는 예상보다 빨랐기 때문에 도시는 그 속도에 빠르게 맞춰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야기할 때 항상 경제 성장을 목표치를 초과 달성을 하곤 했는데,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면은 경제 성장에서는 좋지만 도시 계획에서 목표치라는 것은 인구로 하는 거거든요. 인구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이 크게 두 가지죠. 주거 문제, 또 하나는 교통 문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도시의 문제에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을 텐데, 그 당시에 정부가 그 결단을 한 거죠.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9개역 7.8km 구간. 종로선이라 불리는 최초의 지하철 1호선. 여기에 기존 철도와 연결해 인천과 수원, 성북 구간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계획됐습니다. 그리고 1971년 4월 드디어 지하철 건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오픈컷, 즉 개삭식 공법의 첫 단계인 말뚝박기 작업이 시작됩니다. 개짜식 공법은 간단히 설명하면은 12m 정도의 땅을 파 내려가서 거기 바닥에다가 지하철 콘크리트 구조물을 앉힌 후에 다시 흙을 메워서 완공시키는 그 방법이 이제 개짜식 공법이에요. 지금처럼 땅속 깊이 터널을 뚫어서 하는 공사가 아니라 땅을 그대로 파내어 공사를 하고 다시 덮는 개착식 공법을 썼습니다. 이런 경우 깊이가 15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로선의 경우는 개짜식 공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울역하고 청량역에서 종로선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종로선이 땅속 깊이 들어가면은 서울역이나 청량역에서 연결하기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철도 선로는 거의 이제 평지와 비슷하게 올라가야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종로선은 개착식 공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공사비가 싸게 들었어요. 공사 기간도 좀 단축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개착식 공법이. 지하철의 개착식 공법이라는 것은 주변에 건물들이 있고 또 나머지 부분에서는 차량이 통행을 해야 되는 도로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내라는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내라는 그 경계에 말뚝을 봤습니다. 아람들이 되는 그런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말뚝, 새 말뚝을 그 양쪽을 쭉 2m 간격으로 쭉 박습니다. 공사 초기 중요한 자재였던 H형 강말뚝은 일본에서 최소한으로 수입해온 것이었습니다. 몇 번 이렇게 재사용으로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까지 결정을 해가지고 일부분에 필요한 자료만 들여와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쪽 완성되면은 그것을 뽑아가지고 고다음 구간으로 가고 그것을 몇 번 활용을 하느냐 이제 그런 것이 서울 지하철일 경우에는 정말 최소한의 자재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땅속을 열고 하는 공사. 시민들은 공사 과정은 물론 일하는 사람들과 서울시장의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죠. 기억이 뭐 생생합니다만 양태지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를 많이 해주면서 두더지 시장이라고 한번 평을 받았을 겁니다. 지하철을 종사하는 사람을 두더지라고 지하철 두더지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하에 주로 있다가 이제 지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뭐 사다리를 타고 나온다든지 나오면은 꼭 두더지가 굴에 있다가 머리 내밀면서 나오는 것 같은 것이 연상이 돼 가지고 정말 두더지 같은 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시민들은 또 그리 평가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웃어넘깁니다. 특히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이 공사 과정을 내내 지켜보곤 했다는데요. 최초 지하철의 탄생 과정.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내가 서울에만 종로에만 63년째예요 지금. 이거 오래됐죠. 62년도에 서울에 올라왔으니까 이제 바로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왔어요. 바로 앞에서 있었어요 이게. 우리 공사하는 걸 직접 봤자니까. 그거 5m밖에 안 되는 거죠 뭐. 밤낮을 했었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공사를 한 거니까. 그냥 직접 그거를 공사하는 걸 직접 보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한 거니까. 예. 제가 사무실이 그 3층 건물 전면에 있으니까 창밖으로 내려다보면 이렇게 보였죠. 인부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면 까만 게 개미처럼 고물고물하고 그리고 삽이나 곡괭이로다가 인부들이 파가지고 또 그건 크레인 그때는 크레인 이런 것도 모르고 쇠상자를 내리띄면 거기다 흙을 퍼 담으면 또 끌어올려서 차에 싣고 그렇게 했던 게 기억나죠. 지금으로 보면 그 H-파일이라고 긴 게 있어요. 그때는 그 국산 생산이 안 돼서 외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기다란 철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뚝을 박고 또 가로지르고 나무를 이렇게 괴고 신기한 거죠.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고 또 그런 모양을 처음 보니까 아, 지하철 공사는 이렇게 하는구나. 아,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깊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겠구나만 했지 그게 대한 좀 신비스럽기도 하고 10대 때부터 종로에서 일해온 정길남 씨. 일을 시작할 무렵에 지하철 공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제가 옆 골목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속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쪽에서 다 생활을 한 거죠. 그때 공사를 할 때죠.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다 볼 수가 있게끔 오픈을 하고 작업을 했었죠. 밤낮 없이 이어진 공사에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여기 과연 지하철이라는 게 어떤 건가 그게 궁금했었죠. 좀 신기하게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땅속으로 뭐가 다닐 수 있을까. 그리고 저분들 고생이 많겠구나. 그 흙을 다 일일이 수작업처럼 파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땅속에서 일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했지 불편하다는 생각을 저는 안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또 더 나은 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감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땅속이 훤히 보이는 거리를 오가며 공사를 지켜보았던 시민들. 불편함을 감수했던 시민들은 지하철 건설의 숨은 조력자들이었습니다. 1호선 공사 완공은 시민들의 승리예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 본분을 다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시민들의 협조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겁니다. 한밤중에 토행금제 시간에 그 조용한 그 시기에 강한 그 쇠소리를 내면서 공사를 하는데 주민이 정말 참아주는 것은 그리 고마울 수가 없고 특히나 이제 이 공사 구간 주변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장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어요. 집도 금이 가고 또 장사도 우리가 이제 막아놓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했으니까 특히나 이제 청진동 같은 데는 이제 새벽에 이제 일찍 문을 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가게에서 와서 커피라도 한잔 해라 또 아니면 뜨거운 국이라도 한 잔 먹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 주변 상인들이 이렇게 몇 분이 해서 커피를 끓여와 가지고 이제 밤에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쉬는 시간에 와 커피도 대접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뭐 시민과 일체가 돼서 이제 경로선을 건설한 거죠. 먼지도 나고 좀 길에 다니는 게 불편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인내심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참는 거, 그게 몸에들 밴 거예요. 일본 업자들이 한국선 그 지하철 그거 못한다, 기술력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전혀 못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렸는데 해냈잖아요. 그게 이제 훌륭하다고 보죠. 서울시의 역사적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곳. 지난 2019년 중요한 기록물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작성한 평면도. 펼치면 무려 18m에 달합니다. 지하철 노선과 함께 지하철 통과 지역의 도로 상태와 주변 환경을 기록한 평면도. 지하철 건설의 기초가 됐습니다. 모두 수작업으로 한 것이었죠. 도면은 그 당시에 그 컴퓨터 도면 그래픽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전부 손이죠. 전부 손이에요. 다만 이제 그 국가지리원에서 나온 지도가 있었고 그 지도 자체도 전부 이제 우리가 받아서 전부 그 이제 확대해서 수작업으로 지도를 다 그렸고 평면도도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도면을 전부 그렸었어요. 심지어는 구조 계산도 손으로 돌리는 그 계산기 가지고서 손으로 써가면서 돌려서 했는데요. 지하철이 지나가는 모든 길목 중에서 가장 주의가 필요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숭례문 앞이었습니다. 그건 국보 1호이기 때문에 의식을 하면서 처음서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구간에서는 화약을 써서 폭파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사람이 정말 곡괭이로 파서 걷어내는 그런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부근 쪽으로 지하철이 간다 하는 거에 대해서 소위 이제 문화재를 관리하는 쪽 그런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를 했죠. 진동도 생기고 그런데
괜찮겠느냐. 또 하나는 다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지하철이 계속 운행할 때 소리도 나고 흔들리기도 할 텐데 괜찮겠느냐. 그것이 문제였었습니다. 공사를 중단시키고 진동 측정을 했습니다. 결과는 진동에 의한 피해는 없다.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를 해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사 다 된 다음에 지하철 그 구조물 그거에서 그쪽으로 진동을 전달되지 않도록 뭐를 이렇게 둘러 씌우는 그런 것이 구상돼 가지고 콜크판 7cm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7cm 되는 콜크판을 그 구조물을 다 둘러쌌어요. 물이 안 들어가도록 방수지로 다 뒤집어 씌우고 지하철 전체를 그걸로 감싸서 그리 조치를 해서 해결을 했죠. 오늘날까지 숭례문 옆을 달리고 있는 지하철. 그 뒤엔 국보 1호를 보호하기 위한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1호선 구간 중 가장 난 공사.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종로통하고 태평로하고는 직각으로 꺾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열차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직각으로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삥 돌아가야지. 이 구간에 평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휘어진 커브. 바로 붙어 있는 신문사 건물. 동아일보사 945하고 거의 1m 정도 떨어져서 거길 통과를 해야 돼요. 직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날 때. 그럼 전동차는 한 양이 20m예요. 그럼 앞바퀴 뒷바퀴가 최소한 더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곡선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지키다 보니까 동아일보 건물 바짝 밑에 파고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죠. 건물을 지키면서 직각의 구간을 운행하려면 절묘한 커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1호선을 타고 동아일보사 앞에 그 아주 극곡선 구간을 돌아갈 때 전차가 30km 서행을 하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가끔은 이제 바퀴 속에서 소리가 찌찌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길 돌아갈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요. 서울역에서 정량리에 이르는 서울 지하철 종로선의 개통을 앞두고 4월 12일 서울역과 종로 내거리 종각 앞까지 3km에 대한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종각까지 그 첫 시운전 기관사를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 기관사 조상호입니다. 50여 년 전 첫 운행을 시작했던 지하철 1호선. 그날의 시운전엔 숨은 역사가 있습니다. 최초의 지하철 전동차는 배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부산항에는 일본에서 수입한 전동차를 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죠. 국내에 처음 들어온 전동차. 그렇다면 어떻게 운전 연습을 했을까요? 그걸 연습시키기 위해서 도면을 그려가지고 계속 눈에 연습을 시켰습니다. 특히 운전실 같은 데는 차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단기 위치를 이 도면을 그려가지고 위치를 교육을 했습니다. 지하철이 아직 들어오기 전인데 그 도면은 뭘 보고 그리신 거예요? 그 제작 회사에서 그 도면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린 겁니다. 네, 조그만 학교 왔는데 크게 전지에다 크게 그렸으니까 확대해서 그렸으니까 그 기기 배치도 그 도면을 가지고
저 외에 기관사로 교육받던 직원들 그 도면을 만져가면서 주 차단기는 여기에 있고 이건 어디 있고 가전류가 그러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서 어디 있고 하는 그걸 손을 만져가면서 교육을 다 했습니다. 첫 시운전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서울역 Y선에서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본 기술진 탔습니다. 그 양반들은 우리들을 이제 교육을 시킨 사람들이니까 그래 있는데 마침 진출하는 파란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진해 하고 이제 딱 파워를 딱 올리니까 브레이크 하는 손을 우스크 씨가 내 손 위에 손을 자기 손을 탁 갖다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브레이크를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존심 좀 상하고 그래서 손을 살며시 떠밀면서 와다시가 기관사 됐어. 나도 기관사다 이제. 그렇게 자기가 민망해 가서 손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옮기고 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시운전 첫 열차. 출발해서 시청 앞에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 카메라 불이 여러 수십 개가 켜가지고 앞을 비치니까 제가 그 정지 위치 맞추는데 이걸 잘 못 맞출 정도로 그 언론인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와서 뜨거운 그 취재 경쟁을 했습니다. 대단했죠. 그 우리 30명 우리 기관사들이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그냥 박수를 쳐가지고 되게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기쁜 마음으로 이거 우리 해냈구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는 8월 15일에 이 지하철이 개통되면은 보통 때는 7분 30초 간격으로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5분 간격으로 배차해서 하루 56만 명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이제 시운전을 마치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서 우리 이제 건설공사에 참여했던 모든 직원들이 해냈구나. 참 한 3년 동안 고생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8월 15일 날 개통식을 하겠다고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정비하고 보완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개통식 때까지 기다려 왔었는데 (1974년 8월 15일) 광복 29도를 맞이한 이날 만 3년 4개월에 걸친 지하철 공사가 끝나 그 개통식을 보았습니다. 개통하는 날 저희들은 이제 청량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열차를 세워놓고 문을 열어놓고 막 카페트를 딱 깔아놓고 얼마 안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 내후원께서 8.15 경축 행사를 마치시고 1호선 개통을 시승하기 위해서 청량역으로 오신다고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청와대 경호원들이 대통령님이 앉으실 그 탁자하고 자리 철수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저러지? 광복절 행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총격 사건. 영부인이 사망하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지하철 개통식도 그 충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혼란을 겪었는데요. 잘못하면은 개통식이 연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처참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했던 것이 그냥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안 가질 수 없었어요. 개통식 날의 모습은 무거운 표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기대와 달리 조용한 축하로 마무리됐습니다. 지하철 개통으로 서울 도심은 변화를 맞았습니다. 전에 없었던 새로운 교통수단의 탄생은
새 시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규모 지하 공사를 대대적으로 한 첫 번째니까 그 부분에서는 토목기술의 노하우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죠. 19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때 지하 2층, 3층을 우리 기술로 못 팠습니다. 대부분의 건물들은 지하 2층까지는 겨우 있어도 그 이하가 없었어요. 근데 지하철 1호선은 그 이상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더구나 그 옆에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하 수위를 다루는, 물을 빼는 그런 기술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거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로는 첨단 기술을 좀 더 광범위하게 공유하게 되는 계기도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토목 기술이 조금 더 기술이 깊어지고 보편화되는 데는 아마 꽤 많은 기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지하철을 만난 시민들은 어땠을까요? 매표소부터 개찰구, 승강장에서 전동차까지 다 낯설었지만 그 편리함에 모두가 만족했지요. 처음 딱 탔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큰 거가 갈 수 있나, 또 사람이 굉장히 많이 타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죠. 친구들이 그랬죠. 이걸 우리가 맨발로 타야 되는 거 아니냐, 신발을 벗어야 되지 않냐, 이런 친구들도 있었죠. 워낙 깨끗하고 덥고 첫째는 깔끔하니까요. 이렇게 종이로 된 큰 거, 처음에는 이렇게 큰 걸로 해서 나왔거든요. 우리 그 옛날에 10원짜리 지폐처럼 큰 게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때는 제가 기억으로 선풍기에, 돌아가는 선풍기가 달렸던 걸로 기억이 돼요. 이렇게 이 돌아가는 선풍기, 이 좌우로 이렇게 돌아가는 선풍기가 달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좌우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차도 에어컨이 안 나온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에어컨은 아니더라도 선풍기가 돌아가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지하철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표현이 어쩔 좀 낭만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적은 나이에도. 총알같이 가고, 종로 3 가서 타면은 청량리에 가는 게 8분 걸렸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세상에 어떻게 종로 3 가서 청량리를 8분에 갑니까? 엄청난 사실이죠, 그거는. 신기했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 기술도 이만큼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용하다 보니까 편리하니까요. 엄청나게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인천 사는 사람들, 수원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뭐 더더욱이 더 느꼈을 것이고 편리함을 느꼈을 것이죠. 지하철은 도시의 속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시민들의 삶은 더 빨라지고 더 넓게 뻗어나갔지요.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구 팽창, 그러니까 당시에는 인구 폭발이라는 말을 쓸 정도의 상황에서 도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교통 문제를 해결되는데, 이게 출퇴근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는 출근 시간 아마 1시간 남짓일 거예요. 이것을 2시간, 3시간씩 걸린다고 하면 도시가 기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도시답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통 문제가 굉장히 절대적인데, 당시의 지하철 건설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것도 하자마자 금방 효과가 났기 때문에 곧바로 2호선, 3호선을 갖다가 이미 검증됐으니까 그 효과가, 이거 할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도시 경영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고 그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지하철에 이어서 1980년대에 2, 3, 4호선이 개통되었고 점차 수도권 지하철로 확대되었습니다. 도시의 동맥이 되어 성장을 이끌어간 지하철. 편리한 시민의 발이 되어 늘 함께 해온 지하철. 2025년 현재 수도권 전철은 23개의 노선으로 확장됐고 660여 개의 역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죠.
그 중에서 2016년에 생긴 신분당선 미금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평소 이 노선을 자주 이용한다는 한 사람. 이른 아침 지하철에 오른 이분은 최초의 1호선 기관사 조상호 씨입니다. 이 저는 무인운전이에요. 무인운전이에요. 제가 무인으로 빌리자. 아, 그래요? 네, 이게 완전 자동이요. 그 프로그램에서 운전시는 사람 없어. 첫 지하철을 운행한 이후로 50여 년. 그동안 지하철 시설은 날로 발전했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곳에서 지나온 그 시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있네요. 조금은 긴장한 듯 조상호 기관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은 안내 말씀드립니다. 뭐지?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뭐야 저거? 온라인에서 유명한 전 지하철 기관사 강하영 씨. 지금은 사내 홍보팀에서 재치 넘치는 영상을 제작하며 미스 기관사로 맹활약 중이죠. 오늘은 기관사로서 대선배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건기관사? 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대를 뛰어넘은 기관사 선후배의 만남. 네, 선배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언제부터 운전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주철도국에서 기관사 하다가 네. 73년도 10월 20일 서울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그 정부 수립 후에 철도청 기관사가 서울시로 전출한 게 처음이야. 네. 아, 그러면 73년도부터 계셨던 거군요. 저는 입사가 20년도. 20년. 2020년도. 네, 2020년도거든요. 저는 퇴직한 지가 벌써 25년이. 만나 뵙게 되어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선배님 여기 보니까 최초 전동차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러 가실까요? 예, 들어갑시다. 네, 예. 이쪽으로. 지하철을 정차하고 정비하는 차량 사업소 중 한 곳인데요. 두 기관사는 여기에 우리 지하철 역사의 출발점이었던 특별한 전동차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 차구만. 이 50년 만에 내가 보는 거요. 이게 일본 히다치 회사에서 제작한 차량이에요. 일본이요? 네, 일본 히다치에서 1974년 부산항에 도착을 해서 이걸 우리가 가지러 부산까지 출장을 갔는데 하루 기다려가지고 철도청 차량이 돌아가지고 그 차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서울까지 온 거예요. 그렇군요. 예. 혹시 이쪽이 0815가 적혀 있는데 0815 8월 15일에 첫 운행을 해서 예, 이거는 8월 15일 그때 열차 번호를 8월 15일 0815로 준 거예요. 이게 50년 내가 이 차를 만진 지가 50년이 넘었어요. 50년이 넘. 예, 반세기 지났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것을 가서 이렇게 차를 좀 이렇게 어루만지고 싶고 그러네요. 그러면 어루만지러 한번 예. 가실까요? 나좀 잡아주세요. 예.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봐요, 이 차를. 그렇죠. 너무 신기해요, 지금. 예. 정말 오랜만이야. 너도 많이 낡았구나. 세월의 발자취는 누구도 못 이겨. 내가 34살 때 처음 시운전하고 개통한 차량이야. 근데 내 나이 지금
87세. 그 나도 늙고 너도 늙었네. 무엇보다도 이 101호 편서 종로선 개통할 때 이 차가 정말 감격스럽네요. 저도 이 차가 있었으니까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한번 이렇게 반갑다. 반가워! 1974년 첫 개통을 함께 했던 전동차. 30년 이상 달리다가 노후되어 운행을 멈췄습니다. 그 시간들은 이제 소중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와, 선배님. 긴 세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모습. 노선도부터 지금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데 북의정부까지 돼 있네요. 지금은 연천까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 경부선 라인도 수원까지 되어 있고. 네. 그럼 이거 옛날 거니까 안내도가 네. 옛날에 수원까지 다닐 때 거니까 수원까지. 지금은 엄청나게 멀리 갔잖아요. 네. 지금과는 다른 짧고 단순한 노선도. 다른 곳도 살펴볼까요? 근데 형광등이 이 형광등 굉장히 오랜만에 보거든요. 네. 지금은 이런 형광등이 달려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이제는 다 바뀌었지. 신기해요. 추억의 형광등이 달린 전동차. 선풍기는 개조하면서 에어컨으로 바뀐 상태인데요. 반면 창문은 그대로입니다. 창문도 보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여는 창문이네요. 그 쪽배기 안 열리거든요. 네. 그거는 안에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손을 못 내밀게. 네. 아, 위험하니까. 네, 위험하니까. 그 시절 승객들과 함께 했던 전동차 객실. 이번엔 기관사들의 자리, 운전실이 궁금합니다. 네, 우와. 아, 운전실이 이렇게 완전 한쪽으로만 있네요. 예. 어머. 지금과 달리 한쪽에 작게 마련된 운전실. 선배님, 제가 운전할 때는 여기 가운데 중앙에서 맞아. 앞만 보고 운전을 했는데 네, 여기 네. 와 보니까 운전실이 지금 여기 왼쪽에 작은 방 한 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하철 차량 중에 이렇게 있는 거는 1호선 차량밖에 아니에요. 딴 차량들은 전부 다 가운데 네. 있고 그래. 앞이 확 펴져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근데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작은 창문으로만 보면 운전하는 게 더 어렵진 않으셨을까요? 어렵지는 않는데 이 차를 우리가 구입할 때에 일본이나 외국 지하철들이 전부 이런 스타일이었어. 아,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나요? 예. 보니까 선풍기가 있어요. 선풍기 있잖아요. 네. 이 선풍기가 네. 기관사한테는 이게 뭐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나라 철도가 생기고 기관사 운전실에 선풍기가 달리는 건 처음이야. 아, 그래요? 이게 천지개벽한 거예요, 이게. 승객들은 중간에 타고 내리고 하지만 기관사는 한 번 타면 1시간 반 동안 앉아 있으니까 네. 기관사가 더위를 안 타게끔 해가지고 맞춰달라. 요즘에 있는 운전실보다는 뭔가 되게 단조롭다고 해야 되나? 지금은 스위치도 굉장히 막 앞에 많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는 요새 거는 뭐 자동이지만 이거는 거의 수동으로 마찬가지예요. 저희 지금 운전할 때는 단 1단부터 7단으로 되어 있어 단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단이 없어요. 이거 옛날에 이렇게 정말 각도로만 조절을 하신 건가요? 예, 이거 키워가지고 기관사의 감으로서 조정했는데. 오로지 감이었나요? 예. 최초의 1호선 전동차는 어느새 역사 박물관이 된 모습. 더 이상 선로를 달리진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오늘은 신분당선. 신분당선으로. 예, 신분당선 타가지고 강남역에서 갈아타고 2호선 갈아타고 신도림에서 또 지선 갈아타고 왔는데
그 아침 4시 시간에 가서 승객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쵸, 출근 시간이어가지고 예. 승객이 그래서 많았죠. 네. 저는 지하철 이용할 때마다 네. 승객들이 미어 터져야 저 가슴이 후련해요. 내가 그래도 내가 했는 일이 네. 저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렇게 복잡하고 힘들지만은 그래서 이걸 이용하려고 저 타고 계신다 생각하면 많이 뿌듯해지고 보람을 느낍니다.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지하철은 단지 기술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일했던 이들의 마음도 함께 달려왔던 것입니다. 9개의 종로선은 그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역사가 됐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의 또 다른 역사를 찾아왔습니다. 강하영 씨에겐 기관사로서 첫 운행을 한 곳. 구로에서 처음부터 제 기관사 생활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한테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스 기관사가 되기 전에요. 구로 기관사로 활동까지 했었거든요. 이 출발 진행. 조련예고 위생 천안. 경부선으로는 이제 천안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인천, 급행까지 같이. 그다음에 위로는 양주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기관사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간이 일반 회사처럼 이렇게 뭐 9시, 6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분 단위로 출퇴근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출근 시간이 5시 뭐 23분이다. 이러면은 그 23분 분 단위로 맞춰서 출근을 하다 보니까요. 그 알람도 분 단위로 그래서 막 4시 23분 이렇게 알람 맞추고 출근할 때도 매일 새로웠던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장소예요? 여기는 구로 차량기지라는 곳인데요. 자동차로 치면 주차장 같은 곳이라고 보면 돼요. 열차의 주차장. 여기 그 차량을 정비하는 정비차고가 있어요. 또 안전하게 안전모를 써야 된다고 챙겨주셔서 안전모를 쓰고 가겠습니다. 정비구 중에서도 1호선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잘 어울리나요? 괜찮나요? 여기가 차량을 정비하는 정비차고입니다. 외형부터가 오랜 역사를 함께 했구나 확실히 보이는 곳인데 저희 지하철 개통이 이제 74년에 개통이 됐잖아요. 개통을 하면서 이제 그 차량들을 정비할 곳이 필요하니까 이 정비차고까지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하철 1호선의 역사와 함께 해온 것이거든요. 운행을 마치고 이곳으로 돌아온 차들은 청소, 정비를 하고 이상 없는 것이 확인된 후에 다시 운행에 나아갑니다. 50년 이상 1호선 전동차들의 쉼터지요. 구로 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대 이상 입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열량이니까요. 엄청난 양의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밑으로는 신참, 인천, 위로는 지금 연천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출발점이 이제 구로입니다. 지하철 1호선의 첫 차를 깨우고 막차를 재우는 또 다른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비를 마친 전동차를 출발 지점인 유치선으로 옮기는 작업. 그 작업을 맡고 있는 기관사들이 있습니다. 입환기관사 또는 준비기관사. Y1번 차량 이동합니다. Y1번 차량 이동합니다. 마침 선배 기관사를 만나 동승하기로 한 강하영 씨. 진로 양호 B13번. 선배님 구로에서는 어느 정도 근무를 하셨죠? 예, 구로 승무사업소에서 기관사로만
31년 했습니다. 31년이요? 입한 기관사들은 본선 기관사에서 퇴직한 경험 많은 베테랑들이 주로 맡아서 합니다. 저는 작년에 퇴직을 하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운행을 마치고 기지로 들어오면은 차량 정비, 청소 매일 점검을 하는데 그 차고까지 넣었다가 정비가 다 끝나면은 다시 유치선으로 이렇게 빼내서 본선 기관사님들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업무입니다. 지하철의 원활한 운행을 돕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선배님 그러면 저기 차고에서 여기 유치선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하루에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하셔요? 하루에 1인당 한 20피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20번이요? 예. 그러면은 하루에 총 몇 번? 5분이니까 한 100회 정도 운행하는 것 같습니다. 100회를 그러면 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그만큼 구로에는 열차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많으니까. 네. 하루 100회 이상 안전하게 출발 준비를 해주는 입환 기관사들. 이제 저녁 러시아워를 향해 모든 전동차를 내보냈습니다. 그 차들이 돌아오기 전에 입한 기관사들은 교대를 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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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상대는 오래간만입니다. 아, 네. 이거 현직에서 보고 또 이렇게 또 나 퇴직하고 또 다시 보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네.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1호선 운행 경력만 수십 년. 지하철 1호선이라는 길 위에서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첫차 출근을 참 많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르동 그쪽에 살았는데 아침에 타 보면은 사람들이 인천 쪽에서 쭉 타고 올라오시잖아요. 항상 그 차를 타니까 그 첫 차를 타고 온 사람도 꼭 그 사람이 타고 와요. 항상 그 사람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앉아 있고 항상 그래. 그 할머니가 안 보이고 그 아저씨가 안 보이면 그 왜 안 보이지 궁금하고. 제가 여기 구로에 94년도에 제가 왔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개봉에 살았었어요. 개봉에서 이제 진행 방향 왼쪽에서 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사람이 얼마나 많이 여기 tas어요. 근데 오른쪽에는 이제 구로의 오른쪽이에요. 네. 그다음에 신도리인 다음에 또 왼쪽에 내리고. 근데 오른쪽에 여기서 탔는 이쪽을 못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못 내려가지고 신도리까지 가서 다시 네. 오는 그런 걸 많이 그랬어요. 그때 워낙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푸시맨들이 있어가지고 출근 시간에는 그냥 밀어놓는 거예요. 밀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꾸겨 놓는 거야. 아 그러니까요. 그만큼 사람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기억으로는 또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그 혼잡한 차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니까 한동안 여성 전용 칸이라고 그래가지고 앞뒤로 만들어서 운행하던 시절이 있었더랬어요. 거기는 여성 전용 칸이라고 그래가지고 1호선에서 그걸 시행을 했었더랬어요. 몇 년 동안. 어때 괜찮았나요? 그건 이제 여성분들은 네. 좋아하죠. 아 이게 1호선이 생기면서 늘어나면서 옛날 수도권 전동차라 그랬어요. 지금은 광역 전동열차로 바뀌었거든요. 왜냐면 근데 수도권이란 말 그대로 여기 수도권에만 다녔었는데 지금은 저 신창, 연천까지 가다 보니까 광역 전동열차 이름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역사가 바뀌면서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때는. 좀 이렇게 역사를 함께 해오셨는데 옛날 1호선과 현재 1호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바뀌었죠. 처음에 왔을 때 한번 저기 이기관사도 있지만 그때는 전동차가 선풍기에 달렸어요. 진짜 에어컨이 없었어요. 오늘 아까 전에 선풍기 전동차 보고 왔거든요. 선풍기가 달려가 다다다다 돌아가는데 야 그때는 그래도 이거 승객들 덥다고 불평불만 아무도 안 했어요. 태워주면 그냥 좋았어요. 아까 푸시맨 딱 있잖아요. 푸시맨이 밀어넣은 게 그거 타가지고 출근하면 좋았기 때문에 이따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에어컨을 개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너무 좋아졌어요. 전동차가. 철도 변천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 변천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오는 철도의 변천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변천사가 그렇게 바뀐 거하고 똑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졌지. 지금 생각하면은 젊은 친구들이 그 옛날 그런 생각은 뭐 아니 선배님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거기에 밖에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 불편 없이 근무도 하고 뭐 그런 거 했는. 지금 생각해서 그걸 보면은 안 되지만은 또 현재 보면은 우리 철도도 여기 기관사들도 멋지게 또 근무를 하잖아요. 네. 그때하고 좀 예. 그래서 이렇게 변천사가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락 와가지고. 근데 그때 소문이 다 났어요 이게. 그래요? 왜냐면 우리 후배가 나온다더라. 우리 1호선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손길과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걸 또 한 번 느꼈고요. 저 또한 일원이 되어서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 좀 뿌듯했습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안전하게 시민들의 발이 되어준 만큼 앞으로도 50년, 100년, 500년 안전하게 운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시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도시의 경계를 넓혀온 지하철 1호선의 시간. 현재 4개 광역시도를 넘나들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국내 지하철 중 가장 긴 노선을 달리는 지하철 1호선. 개통 50주년을 맞은 해 대한민국 토목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빛나는 역사를 되새겼습니다. 세대를 이어 시민들의 삶을 싣고 나아가는 지하철. 1호선의 탄생 이후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4년) 지하철 개통.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어떤 도시에서 살 것인가 고민하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갔죠. 1호선 건설을 계기로 급속히 성장한 국내 기술력은 5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며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 기술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으로 더욱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